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비행기 타고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항공사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액 마일리지라도 사라지기 전에 잘 사용해야 할 텐데요. 경제부 김나나 기자에게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나나 기자, 내년이면 이제 6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소멸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때문인데요. 2008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나란히 약관을 개정하면서 이때부터 쌓은 마일리지에는 10년 유효기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나서 내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렀군요. 네. 근데 항공사 마일리지니까 항공권 구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 항공권 하나를 구입할 만큼 마일리지를 많이 쌓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제휴 카드들이 많아서 카드 금액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도 마일리지용 항공권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기 지역은 1년 전에 열리자마자 동나기도 하고요. 또 비행기 안에 마일리지용 좌석이 몇 개나 되는지도 항공사 측은 5에서 10% 정도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딱히 정해진 게 아니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통신사 포인트 쓸 때 보면은요, 큰 혜택은 아니더라도 영화도 볼 수 있고 네. 또 음식점 가서 할인도 좀 받게 되고 하는데 항공사 마일리지를 포인트 개념으로 쓰면 너무 훅 한꺼번에 나가버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항공사들도 마일리지 사용할 곳이 좌석을 사는 것 말고도 있다고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처 자체가 일단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 역시 그냥 버리는 것보단 조금 나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간단히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에 마일리지와 연계된 신용카드가 많지 않습니까? 보통 1마일리지가 다른 포인트로 전환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감안해보면 1마일리당 20원, 또 25원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일리지로 차를 빌릴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소형차 한 대를 하루 빌리려고 보니까 6,500마일리지를 차감하거든요. 1마일리지를 20원으로만 쳐도 13만 원 정도를 내는 셈입니다. 이 렌터카 회사의 같은 조건으로 그냥 결제를 하면 2만 3천 원이어서 5배 넘게 비싼 셈입니다. 또 마일리지로 영화를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주말 기준으로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1,400마일리지를 차감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2만 8천 원 정도, 일반 요금은 11,000원 정도니까 2배 넘는 가격입니다. 6천 원짜리 햄버거 세트 메뉴도 마일리지로 결제는 할 수 있던데요. 네. 약 2만 원에 해당하는 1,050마일리지를 결제를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버리자니 아까워서 쓰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항공사에 쌓여있는 마일리지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마일리지는 사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또 내년에 소멸될 예정인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네. 항공사 홈페이지에 검색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마일리지는 사실 비행기 좌석 승급할 때 쓰는 게 가장 남는다. 이를테면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 이렇게요. 사실인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이 좌석 승급이 가능한 자리가 워낙에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걸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 그 페널티가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사례가 있었는데요. 뉴욕행 항공권을 마일리지 승급 좌석으로 끊었다가 불가피하게 취소를 하게 됐는데 현금 수수료와 더불어서 무려 3,000마일이 취소 수수료로 공제가 된 겁니다. 마일리지를 쓸 때는 20원 정도 가치지만 제휴카드로 이걸 쌓으려면 1,500원 정도 써야 1마일리지가 쌓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거의 450만 원 정도를 써야 쌓을 수 있었던 마일리지가 날아간 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항공사들이 취소 페널티 규정을 최근 1, 2년 사이에 강화한 데 따른 건데요. 이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회사가 만약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은 이중으로 소비자나 고객들이 보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객들에게는 이중 페널티를 부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저는 갑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일리지를 우리 정서로 해석하면 단골 대접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단골한테 이렇게 항공사가 취소 페널티를 이렇게나 많이 물리는 게 과연 옳을까 싶기도 한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네, 해외 항공사들은 어떤지 우리가 참고를 해볼 만한데요. 에어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 항공사들은 유효기간을 두더라도 이걸 그냥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없애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일리지를 부활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것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4,000곳이 넘습니다. 또 쓰지 않으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들도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우리가 마일리지 소멸 시작 6개월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소비자 단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마일리지 소진처를 갖다가 아주 다양하게 확대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좀 더 늘리는 거, 그 마일리지에 관련된 정보 공개가 되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한 독일의 한 경제장관이 업무상 쌓은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썼다가 사퇴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일리지 스캔들의 핵심은 마일리지도 곧 돈이라는 인식이었거든요. 네. 고객들이 돈처럼 쌓은 마일리지를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날이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써야겠다고 아껴둔 마일리지 소멸되기 전에 알토란 같이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